여러분이 나답게 살고 싶으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나다움의 정수, 비법, 노하우,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나다움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많이 봐서, 혹은 쉴 때 불안해서, 내가 공허하거나 허무해서, 다 가졌는데도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자기만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어서 갖가지 이유로 그 모든 걸 포괄해서 나다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그 끝에서는 하나로 모이는데, 그게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탐색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관점의 변화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로는 그렇게 충만하지 않겠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럼 앞으로 나는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그럼 충만할 것 같아. 혹은 아,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봤는데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자, 마지막 예시로 내가 쉴 때 불안하고 뭔가 막연하고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 이젠 진짜 달라질 수 있겠다. 이게 다 뭐죠?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관점의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왜? 그 관점의 변화를 얻어야 행복할 테니까, 충만할 테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단기간에 그게 가능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 신념 체계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인데 무너지기 쉬운 거죠. 제 경험상 여러분들 스스로 이 나다운 삶을 실천하시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그게 굳어져 왔는데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끝에는 달콤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죠. 나다운 삶을 실천한다 라고 말하면 보통 이런 걸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 어떤 긍정적인 감정, 행복함. 맞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하나의 나뭇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뿌리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뿌리가 뭔데?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내가 형성된 신념은 어떤 게 있고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나도 몰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믿음이 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든 그대로 가져가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인데요.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꺾은 선 그래프로 해서 직접 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끝이냐? 그리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꺾이는 지점이 있죠. 그 꺾이는 지점에서 뭐 위로 꺾였을 수도 있고 아래로 꺾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를 왜 꺾였다고 표현을 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러분은 그 꺾인 지점에서 최소한 5번은 이유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Y를 계속해서 파고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하셨다면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A4 용지든 뭐든 노트든 적어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기 관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신념이 형성됐는지 이런 걸 다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뭐 인생 그래프고 뭐고 다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내 불안함, 이 걱정이 문제라니까? 그런 분들이더라도 이 인생 그래프 그리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좀 많이 흘러간다, 나를 자책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링 그레이트라는 책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말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직접 실천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사고 회로 자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불안하다, 걱정된다 라고 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동시에 진행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직접 코칭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서 맞춤형으로 책을 추천드리기는 어렵대 대부분 포괄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본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유가 5번 쌓이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 이런 반응까지 전부 다 적으셔서 데이터처럼 남겨두십시오. 이건 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로 다 남겨놓으셨다면 이렇게 전부 진행
진행하시는데 최소 열흘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이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들도 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완된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생각이 그냥 얕은 물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 데이터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만 하루에 30분만 진행하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시고 이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주변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건 가치 발견입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에 가치에 대한 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수십 가지가 나와져 있는 것도 있고 몇 백 가지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걸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끌리는 것들 5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이유를 5번 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끌리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나는 뭘 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하면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빈칸으로 두시고 직접 채워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5가지를 넣어 보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를 5가지 쓰시고 이 가치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비롯된 걸까? 주변 어떤 타인의 기대 때문에 그냥 나에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뭐 부모, 학교, 종교, 미디어, 전통, 뭐 스스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경험이 됐을 수도 있고 정리해서 그 이유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건 내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배운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에 적으셔서 데이터처럼 남겨두시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옳고 그름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아직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압력이 작용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과 우리가 조율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든 결국 내가 장기적으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면 다 써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랑 비슷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미 달성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엄청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이 쭉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휘발성이 강하죠. 그 말은 여러분에게 그것들은 하나의 포인트일 뿐이지 의미 실현 과정에서의 충만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에서의 행복으로 가 있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다움을 찾는다는 건 아직까지 나답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시게 됐을 뿐이죠.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절함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 나다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과연 이 가치를 실제로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과연 그게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어떤 목표일 뿐이고 성취 지향점일 뿐인가? 아니면 과정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 실현 과정인가? 이 2가지를 마찬가지로 편안한 환경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로 똑같이 남겨두시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자기 검열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을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해요. 뭐 양심, 책임, 도덕 어떤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고 그냥 다음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많으면 1시간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자기 검열하지 말라는 거야? 내 사고를 왜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육체적 고통,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내 직관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필터를 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생 그래프나 가치 발견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돼서 지금까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을 통째로 관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굉장히 개미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데이터는 부족해요. 좀 더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자기 관찰입니다.